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 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주춤거렸습니다. 시장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주택경기 회복세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사태로 글로벌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은행권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확산되면서 국채금리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단순히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정을 받았던 것이라면 이날은 좀 뚜렷한 악재가 있었는데요. 키프로스와 경제지표 부진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씩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부장님 먼저 주택지표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부분부터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미국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동산 시장의 지표가 오늘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전매주택건설업협회는 3월 주택시장지수가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져서 4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라고 발표. 7.3이었는데요. 이어간 셈이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용 조건이 강화됐고 주택 감정가가 하락하면서 주택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크게 본다면 전반적인 상황은 낙관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주택지표 부진 악재가 있었다면 또 키프로스 구제 금융과 관련된 악재 또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부담이 좀 됐는데요. 키프로스 은행권 20일까지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에서 다시 한번 재정위기의 악재가 커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키프로스가 18일 공휴일에 이어서 20일까지 은행권이 문을 닫기로 결정했는데요. 키프로스 의회는 18일로 예정됐던 예금 과세 방안이 포함된 구제 금융원에 대한 표결도 하루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아나키스 오미로 키프로스 의회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주 합의된 구제 금융안을 수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표결이 연기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의회의 표결이 22일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렇다면 정치적 불안이 더욱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는 일단 표결을 19일 오후 4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표결이 22일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위기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구제 금융안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부분이 더욱더 큰 우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키프로스의 은행 예금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을 포함해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유로존 은행권 전체가 위험에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키프로스가 유로존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합니다만 이 같은 위기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안에서 10만 유로 이상 예금에 대해서 9.9%, 그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6.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요. 은행 예금자들과 의회의 반발로 키프로스 정부가 소액 예금자의 부담을 낮추는 안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유로존과 키프로스 정부는 합의 내용을 수정해서 100억 유로를 지원한 대신에 10만 유로 미만의 예금 계좌에 대해서는 3%, 50만 유로까지는 10%, 50만 유로 이상에 대해서는 15% 손실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전체 은행권에 대한 파장은 불가피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럽 금융시장에서 금융주의 낙폭이 좀 크게 형성이 됐었죠. 네. 외환 시장 역시 출렁거렸는데 유로가 약세를 좀 면치 못했네요. 네, 키프로스의 악재는 시장을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14개월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로 달러 환율은 1.5% 하락하면서 1.2950달러로 고려가 됐는데요. 지난 1월 13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단케스방크는 키프로스 의회 표결을 앞두고 관망세가 대두됐다라고 평가했고요. 키프로스가 유로존의 중대한 우려로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요동을 쳤는데요. 이 독일 금리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다고요? 네, 키프로스 사태로 악재가 대두되면서 유로존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에 대한 매수세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독일의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에 5bp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003%를 기록해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 것은 지난 1월 2일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10년 만기 국채도 장중에 1.35%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초 이후에 저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재정 위기국의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스페인 10년물 금리가 5%대에 육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의 내건이라고 불렸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역시 출렁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스페인의 10년물 금리는 장중 5.05%까지 올라갔고요. 전일 대비 4.2bp 오른 4.962%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 역시 3.5bp 올라서 4.634%까지 올랐고요. 스워드 PC 리서치는 유럽 부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중기적으로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영향들로 유럽 증시 약세를 면치 못했죠. 네, 유럽의 주요 증시 역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가 0.49% 빠졌고 프랑스 증시가 0.48%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0.4%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역시 금융주의 움직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가 4.4%, 프루덴셜이 3.38% 빠졌고 프랑스에서는 소시에테 제너럴과 BNP 파리바가 각각 3.3%와 2.82%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오늘 증시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시간에 거래에서 0.31% 오른 배럴당 93.74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값 역시 0.72% 오르면서 온스당 1604.1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집계하는 주택시장지수가 44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47을 밑도는 것입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글로벌 시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은행권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발 이슈에 독일 2년 만기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장중에 1.35%를 기록하면서 지난 1월 2일 이후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